제가 긴급 제안하겠습니다. 예? 지금 배우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 자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토론을 예. 저는 추천을 하고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으면 그 반려묘나 반려견 토론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이 저렇게 영화 보러 다니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네네.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조사 받아야 돼요. 네. 김용태 왜 사과해요? 비대위원장이니까 사과해요? 그거를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냐고요. 당사자들은 지금 영화 보면서 지금 신나가지고 부정선거 또 이럴 텐데. 좀 적당히 좀 즐겨라. 삐질만 했어요. 판매를 느낄만 했어. 지금 하는 거는 장난질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러브콜 오고 내가 너무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너무 신났다. 이가 가라 하와이 거의 이제 하와이에서 시간 다 보내고 지금 와봤자 지금 개판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하와이에 있는 게 이게 이제 훨씬 좋은 거야. 이게 네티즌 용어로 개꿀이다 이게 지금 하와이에 있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릉한 여의도 5월 2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아침에 또 속보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한길, 이영돈, 이영돈 이제 PD 예전에 먹거리 엑스파일 유명한 그 세 분이 나란히 중년 남자 셋이서 손잡고 극장에 가서 영화 관람을 했다는데 그 뉴스도 한번 저희가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빨리 일을 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이요? 예, 빨리 지규현 판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예선대 본부장 빨리 발송해야 된다. 임명장 날려라. 네. 민주당에서 줘야 된다. 민주당에서 줘야죠 그러면. 이렇게 선거 도와주고 있는데 그럼요. 뭐 하냐? 예. 네. 숨만 쉬면 다 도와주는 건데 지금. 네. 예. 만장할 거예요 지금. 만장해 지금. 자, 그리고 늘 게스트 때문에 환장하는 우리 최은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조금 전에 뭐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장성철 소장님 뭐 아니 하시... 근데 왜 게스트 때문에 왜 환장? 저희가 아니, 마음에 오늘, 안 들어요. 오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아니, 아니고. 오늘 멘트를 오늘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요. 제가 이거 맨날 모니터링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그 왜 아니, 오늘 하겠어요? 우리가 어제 환장할 뻔했어요. 어제도 그랬어요? 네, 매주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세 사람이 나란히 극장에 갔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영화 봤습니까? 아니, 영화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을 했습니다. 영화 제목이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요? 그렇습니다. 제작자는 이영돈 PD이고요. 논란이 된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 내용을 다룬다라고 네. 소개를 했습니다. 요거 전한길 씨의 초청으로 관람하겠다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상영관에 들어간 윤 전 대통령이 F열 11번 자리에 착석을 했다고 합니다. 좌한길 우영돈입니다. 이런 게 이제 보통 GV 뭐 이런 거 좀 하지 않나요? 네, 그런데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그러니까 이영돈 PD가 주로 이제 아마 이 작품 이게 만든 것 같고 전한길 전 강사가 또 열심히 후원한 그런 영화 같은데 부정선거 관련해서 관심 많으면 이거 저 황교안 후보도 좀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말이에요. 같이 가서 예. 손잡고 영화 보시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여튼 세 명이서 영화를 봤습니다. 요거 뭐 특별히 의미를 짚을 만한 기사입니까? 아니면 한심하다 이렇게 그냥 보고 넘기면 되나요? 그 자유롭게 저렇게 영화도 보러 다니시고 인생 즐기면서 사는 거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인생 길지 않죠. 네. 네. 근데 참 여러 가지 생각하게 돼요. 네. 저분이 영화 보러 가는 것을 또 경호원들이 또 차량 이동할 때도 경호를 해주고 영화관도 또 통제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그럼 저 도로 같은 데서도 막 삐어삐어 해줘요? 해요? 해요? 네, 해요. 지금도? 네. 해요. 앞뒤로 해가지고. 그래요? 골치 아파버리네요. 왜? 아니 그 자꾸 뭔데? 다닐 때마다 도로를 너무 이렇게 헤집고 다니시잖아요. 그 영화관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니 메가박스? 그럼 가까운 데 가서 좀 보지 왜 거기까지 갔어? 종로로 갔다 그랬죠? 네. 네. 그 동대문, 동대문, 동대문. 메가박스인데 네. 상영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 그러니까 이제 있겠네요. 거기까지 간 건데 네. 그 F11번이요? 네. 거기가 또 성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좌석이 윤석열 네, 전 한 번씩 대통령이 앉아보고 착석해보고 앉아서 거기 또 비워놓겠네요 이렇게. F11번 메가박스는 여러분 건들지 않습니다. 메가박스 네. 또 소중합니다. 패밀리죠. 네. 그 선수들 아주 좀
여러 가지 활동 잘하는 사람들은 연구 결과를 해놓잖아요. 아. 그 자리는 아마 이제 표 안 팔 것 같아요. 네, F11번, 네. FR 11번 자리. 일단 뭐 저 아까 포스터에 말. 이제 제목은 부정선거인데 그 위에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 지금 이번 대선도 부정선거란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은 그러면 보수에 저거 믿으시는 분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보수층에 더 많을 거야. 강경 보수층에 네. 투표 안 하러 가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역시 또 그러면 선대위원장 자리 하나 또 줘야 될. 아니, 줘야 돼 빨리 민주당이.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안 그래도 지금 지난번 2022년 대선에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이완됐다.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고 오늘 이제 한국일보에서도 그런 관련된 내용을 보였는데 75%만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거나 유보된다라는 거예요. 네. 가뜩이나 이런 상황인데 강경 보수층에서도 지금 이거 안 가면 어떻게 하려고 진짜. 이게 좀 정상적으로 살아라 좀 제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영화 봄으로써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부정선거는 허무맹랑한 얘기였구나. 그걸 좀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영화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깨달으라고 이렇게. 네. 그거 보고 보면서 나서. 이게 네. 내가 생각해 이거 너무하네. 이 영화 이거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부정선거 관련해서 황교안 대선 후보가 2018년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7년 17년인가요? 17년 대선. 17년 대선. 네. 그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선거 관리했던 사람이 황교안이야. 자기가 선거 관리 잘못해가지고 부정선거했다고. 참, 나 너무 한심해요 진짜. 아니 이번에 이제 아무도 주목을 안 했지만은 이제 이 소수 후보들 소위 말하는 이제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빅매치였죠. 보셨어요? 황교안, 송진호. 부분만 봤어요. 1대1. 예. 네. 이제 그래서 구주화 후보 이제 자유통일당 후보가 빠져서 이제 1대1 1대1. 토론이 된 거예요. 진짜? 예. 그런데 그때 이제 형상기업종이 또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형상기업종이 뭐 이런 거 배추잎 투표지 막 이런 거 일장기 얘기를 한 거예요. 투표지. 예. 그래서 송진호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물어보니까 송진호 후보가 이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부정선거 이야기 대신 경제 살리기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멀쩡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뭘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송진호 후보는 전과가 17개 있거든요, 별이. 네. 근데 이제 송진호가 더 멀쩡해 보이는 대한민국 국무총리까지 하고 이 당대표도 하셨던 분이 진짜 음모론자가 되고 황당하네, 진짜. 너무 진짜 이게 슬프더라고요, 저는 이거 네. 보면서. 네. 자, 하여튼 그 토론 역시 뭐 또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전 못 봤거든요. 진짜 성실한 평론가입니다. 띄엄띄엄이라도 어떻게 그거 볼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내용까지 이제 부정선거 영화를 관람했다. 3명 전한길, 윤석열, 이영돈 3명이 영화 관람했다. 이게 파면 후 첫 이른바 일정 뭐, 공개 일정이죠. 공개 일정이라면 공개 일정을 빨리 잡아갔으면 했다는 그런 뉴스 처음에 속보로 좀 전해드렸고요. 네. 속보도 좀 아깝긴 속보. 한데. 빨리 잡아갔으면 네. 면구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네. 드디어 이제 재외국민 투표부터 시작이 됐죠. 네,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 118개국에서 재외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재외 투표는 유권자가 먼저 사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네, 여기 맞아요. 있습니다. 나 투표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사전 등록을 마친 유권자가 25만 8,254명이라고 하고요. 20대 대선보다 14.2% 늘었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네. 투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고요. 교황청의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도 재외국민 투표 첫날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투표는 시작이 됐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사전 투표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이 아마 본 투표 날짜일 텐데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해서 우리가 토론 같은 것도 네. 기획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선 후보 토론 말고 배우자들의 TV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이 나와서 어제 또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네, 요즘 국민의힘에서 자주 하는 것이 긴급 기자회견이거든요. 긴급이 붙어가지고 또 저희도 긴급하게 따라갔는데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 설란영 씨를 불러서 생중계로 배우자 토론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책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 책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나누어 달라라는 취지다. 정책 철학도 같이 얘기하자는 거의 이제 거예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을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반응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통합보다는 분열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뭐 제가 제안하고 이런 건 아니고 뭐 배우자라는 사람이 다 나와 있는 사람인데 검증이 될 필요가 있다면은 검증도 하고 또 뭐 토론도 하든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아무 말도 않지 하면서 지금 선거 이기겠다는 생각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김용태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네. 자, 일단 사실 이 상식적이거나 일반적인 제안은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배우자들 토론시켜서 뭘 어떡하자는 건지 배우자 없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 제가 긴급 제안하겠습니다. 예? 지금 배우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 자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 자녀들 토론을 예. 저는 추천을 하고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으면 그 반려묘나 반려견 토론도 해야 된다. 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까? 장모 토론도 해야 네. 됩니다. 다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법과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애가 한 7살쯤 돼도 괜찮을까요? 해야 됩니다. 네. 너는 딱지치기 좋아하니 술래잡기 좋아하니? 술래잡기 좋아한다고 숨는 거 좋아하는구나. 이 나쁜 사람. 아니 이런 제안을 도대체 왜 한 거예요? 네, 근데 정말로 진지하게 저 진지한 얼굴과 비장한 표정으로 했다라는 게 이제 킬 포인트죠, 저게. 김용태. 네, 김용태 와.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야, 어떻게 해서든 뭐 윤석열 뭐 자진 탈당, 사실상 출당도 시키고 네? 좀 뭐 그나마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저렇게 좀 자충수를 두나 이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김혜경,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김혜경 여사가 여러 가지 흠결이 있으니 그거를 비교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득점을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그거가 설사 이게 성사가 안 되더라도 안 받겠죠. 그거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안 받을 받겠지,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모든 언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뭐 이제 뭐 김혜경 씨의 이제 공직선거법 2심에서 150만 원 벌금 나고 10만 4천 원 이제 밥값 낸 거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나온 거 가지고도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할 테고 그런 네. 거니까. 근데 이제 말했다시피 이게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되냐 사실. 그럼 장모 토론도 해야 되고 아들들이 많이 사고 쳐. YS DJ들 아들들이 사고 쳤으니까 네. 아들 토론도 해야 되는 거냐. 뭐 아니면 가족이 그냥 다 나와라. 이쪽 가족 저쪽 가족 다 나와가지고 사위도 하고. 옛날에 뭐 이렇게 퀴즈 같은 거 했잖아. 이렇게 서로 때로 뭐 이렇게 가족끼리 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진짜 뭐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지만은 정치를 좀 우습게 만든다, 희화화시킨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실화될 가능성 없다는 걸 김용태 위원장도 알았겠죠, 설마. 이게 그러니까 예. 김용태 위원장의 단독 작품이 아닌 거죠. 저거는 선대위 차원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리고 이게 설란영 네. 이제 여사 김문수 후보의 김문수 네. 후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언론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조위원장 출신이거든요. 사실은 약간 민주당에 좀 어울리는 약간 그런 이력을 이제 가지고 계신 네. 분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동안에 전 처음 봤으니까 사실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어쨌든 클린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 보여주고 싶은 건데, 제가 오늘 그 중앙일보 사설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이거는 제 생각하고 거의 똑같아요. 제목이 뭐냐면은 정치적 상상력 빈곤 드러낸 배우자 TV 토론. 대통령 배우자가 사실상 공인이라는 점, 잇따르는 배우자 관련 구설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크다는 점은 인정하나 배우자 TV 토론은 해법이 될 수 없다. 토론을 한다고 해서 사전에 검증된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 내내 임명하지 않았던 특별감찰관 제도처럼 친인척, 가족의 일탈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조직의 정상화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대선의 초점을 가족의 사생활 논란이나 이미지 경쟁으로 흐릴 위험이 있다. 차라리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김건희 여사에게 성실하게 수사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유권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정확하게 제가 한자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네.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게. 아 근데 당에서 아마 그러면 김용태 위원장한테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면 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당에 있는 사람들도 안 될 거지만 이렇게 해서 부각 한번 시켜보자는 그거예요. 만약에 부각 한번 시켜보자는 거였으면 대신 부각은 시킬 수 있으나 김용태는 날리자는 작전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왜냐면 김용태 혼자 욕을 엄청 먹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는 네. 좋은 생각이다. 아. 야, 누가?
당에서 분위기가 선대위 내부에서 에이. 아우, 기가 좋은 막힌 생각이다. 아이디어다, 이제 이런 뭐안 반응이에요. 받아들여도 네. 분명히 김혜경 여사의 여러 가지 법정 문제, 2심 150만 원 이게 논란이 될 거 아니냐. 네? 그 우리는 손해 보는 장사 아니다. 질르고 보자. 그랬다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좀 뒤지니까 만약에 앞서가는 후보는 이런 거 절대 못 내놓을 거 아니. 잘못했다가 큰일 나니까. 안 하죠. 그냥 안정감 있게 그냥 아무것도 네. 안 하는 전략인데. 뭐래도 한번 좀 긁어보자. 해봐야죠. 그냥 뭐라도 하자. 아 근데 아. 이제 어제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탈탈 털렸잖아요, 이걸로. 네. 근데 오늘 나온 기사 하나로 그래도 진정성을 한 스푼 얹어보면 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그 의혹에 대해서 혼자서라도 사과할 생각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김용태 위원장이 네, 그러니까 아, 당에서 나라도 그동안 사과하겠다? 사과를 하지 못하고 네. 선을 긋지 못했는데 이제 본인이 그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크다라는 단독 보도가 근데 나왔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도 시키고 저렇게 사과한다라는 것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여지지만 선행돼야 될 일이 있어요. 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이 저렇게 영화 보러 다니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조사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윤핵관들이 사과해야죠. 네. 김용태 왜 사과해요? 비대위원장이니까 사과해요? 그거를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야, 김용태 사과했으니까 야, 그럼 우리 국민의힘 찍어자 이러겠냐고요. 당사자들이 정작 가만히 있는데. 당사자들은 지금 영화 보면서 지금 신나가지고 부정선거 또 이럴 텐데 네. 이거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유, 화가 나네 진짜. 아니 그리고 이건 뭐 약간 본질과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준석 후보는 그 물론 이제 본인이 친분도 있고 좀 뭐 과거에 친하게 지냈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는 있다 치더라도 그래도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당 대표인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장이면. 근데 나 앞에 있었으면 나한테 엄청 혼났을 거다. 이거는 조금 과한 발언은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꼰대는 나이와하고 상관없다. 이런 게 꼰대다 이제 뭐 지적도 하고 그랬어요. 뭐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역지사지예요. 이준석 이제 뭐 젊은 당 대표라고 해가지고 예. 이준석이 나한테 혼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이냐. 그러니까 존중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비판은 하되 네. 존중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 다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거를 좀 부각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예. 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불편 내지는 불쾌할 수는 있겠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준석이 상전입니다. 왕이에요. 이준석을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단일화라도 한번 해보려고 아. 또 받들고 뭐 장해찬은 뭐 3040 얘기하는데 부장님은 빠져라 그러면서 한동훈 또 까고 막 이런 지금 그러니까 다 이준석이야. 너 다 빠져 지금 이준석밖에 없어 거의 이 분위기라서 아, 그래요? 불쾌하더라도 불쾌감을 드러낼 수 없는. 아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네. 그럼 뭐 크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국민의힘은 아닌 걸로 일단 이준석 후보랑의 단일화를 위해서 일단은 고개 숙이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도록 수구리.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 그럼 단일화 이야기를 한번 네. 이어가 볼까요, 이거를? 단일화는 일단 하지 마요. 국민의힘에서는 안 한대.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이준석 후보 쪽은 뭐 전혀 생각 없다는 게 쪽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도 하고 싶은 한 생각이 없어요. 얘기하지 마요. 우리. 그러니까 이준석 국민의힘은 후보- 할 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지르겠어요. 그럼 뭐예요? 힘을 빼려고 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표를 많이 얻으면 본인들이 목표하고 있는 사자 득표율을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준석 힘을 빼자. 그런 차원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건데 안 한대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스토커예요,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단일화하자 뭐 우리는 같은 뭐 결국 목표가 같다 도달할 곳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준석에 대한 지지가 빠지긴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거대 정당에서 네. 군소 정당 후보를 그렇게 그냥 그 외에 예외 후보로 만들어 버리는 전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진다 안 빠진다 뭐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독자적인 세력을 갖고 이번에 주도권을 갖는 그런 후보가 아니야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주도권은 우리가 갖고 있어. 그냥 우리가 큰 형이야.
이런 생각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심어주고 싶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보수 우파의 진짜 대장 후보는 김문수야. 네. 이준석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하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만약에 단일화를 하면 그럼 이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가상 양자 오. 대결을 보면 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양자 대결했을 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없었을 때 개혁신당의 지지층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응답은 26.4%였고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응답이 35.3%. 그러니까 이준석의 표는 김문수보다 이재명에게 더 간다라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나왔다는 거예요. 단일화하면 손해네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지지한 혹은 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준석이 없어졌을 경우에 누구를 지지할 거냐를 따져보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간다는 조사 결과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영진 앵커님 이게 네.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목표를 갖고 네. 전략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세밀하게 네. 하나씩 전략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음. 그냥 지금 막 던지는 거라니까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그냥 네.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되는데도 그냥 자신들이 논란을 주도해가고 있다. 뭐 네. 이러한 이미지도 주고 싶어하는 거겠죠. 아, 그래.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실제로 단일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국민의힘에 네, 있어요. 아, 진짜 진지하게 믿는 거야 아니면 진지하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재외 국민 투표는 이미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전 투표 기준으로 하면은 8일 남았어요 지금. 다음 네. 주 목요일에 오늘 네, 수요일이니까 네, 네. 다음 주 목요일인 예. 거고 뭐 2주도 안 남은 거고 본 투표로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지금 진짜 막 던진다는 얘기가 많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거 중에 하나가 배우자 토론이고 하나가 단일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둘 다 이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저는 보지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부 몇 명만 이제 나머지는 다 놀고 있고 이제 유세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이 얘기는 그러니까 네. 지지층이 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분화된다라는 거는 이미 개혁신당에서도 언론 보도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단일화해봤자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은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내란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김문수가 특히 지금 뭐 윤석열하고 절연을 한 것도 아니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고 이런 건데 어떻게 우리가 김문수를 찍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네. 그리고 이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이준석 지지자들 중에서도 중도층은 일관되게 비상계엄이 벌어진 이후로 일관됐어요. 그러니까 한 7대3 정도의 구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이제 이게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단일화는 효과가 없어요. 이준석이 완주하는 게 차라리 그나마 차라리 격차가 지지율 격차가 덜 벌어지는 효과가 나올 수 오히려. 있다. 예. 네. 알겠습니까? 어쨌든 뭐 두 분 다 단일화는 뭐 거의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제 보신다는 것 제가 같고요. 어제도 연락해봤는데 네. 이준석 후보랑 안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할 생각이 조건이 와도 없대요. 네, 안 한. 이준석으로의 단일화는 그치. 아니, 그건 그러니까 하지. 그건 이제 할 수 있지만 네. 뭐 그럴 가능성은 또 없다고 뭐 보니까 경선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토론을 통해서 단일화라든지 아니면 뭐 안 그냥 돼요. 저 공동 정부처럼 아예 그냥 아, 책임 네, 총리 안 주고 돼요. 이런 거 다 싫고 네. 일단 단일화는 안 해, 할 수 안 없다. 네, 아니 알겠습니다. 당선이 돼야지 무슨 공동정부고 뭐 둘이 합쳐도 지금 이재명 지지율하고 벌어지고 그러면 1+1이 2가 아니라 2.5가 되면은 이게 네.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게 좀 안 나오잖아요. 무슨 네. 공동정부 당대표 해봤던 사람한테 당대표 또 줘요 그러면은 또 쫓아내려고 네. 뭐 윤리위 가동해서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저게 MBN 최근에 네. MBN이 이제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6일에서 18일 여론조사 전화 면접한 거 있거든요. 개혁신당 지지자의 60.2%가 단일화 반대예요. 그러면은 현재도 없고 현재도 잃고 미래도 잃는 거예요. 네.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제 옆에서 군부를 떼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결선 투표제 좀 하자. 단일화 얘기 진짜 죽을 것 같아. 이거 언제까지 단일화 얘기하고 지난번 대선에도 지지난번 대선 맨날 단일화 얘기만 결선 투표제 도입하면은 그냥 알아서 1, 2위 후보가 과반 못 얻으면은 그냥 가잖아요. 그게 이런 얘기 안 해도 된다. 제발 정치권의 간곡히 특히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께 간곡하게 했는데 우리는 본인이 그러면 이틀 노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결선 가면? 일주일 뒤에 하죠. 그러니까
하루 하고 예. 그다음에 결과가 이제 안 나오면 결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2번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과반에 못 넘으면은. 두 번 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뭐 논다라고 하시지 말고 일하셔야죠. 아니, 장르만 여기도 안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무책임했어? 아니 우리는 하는데 공휴일이냐, 쉬냐. 그날이 이제 저 휴일로 이렇게 되는 거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네. 일주일 간격으로 하고요. 그 와중에 이제 지지 선언이 각 나와요. 나는 누구를 하고 정책 연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종 연행이 되는 거니까 제발 좀 하자 결선 좀. 이게 그러면은 한덕수 옹립하고 이런 뭐 황당한 얘기도 상황도 좀 안 볼 수 있고요. 할 사람들 일단 나와 보고 1, 2등까지 그 안에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한다는 그렇게 거죠.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 선거 유세 쪽 얘기 네, 한번 네. 좀 가볼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네. 그 유세 뭐 각 당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만 특히 어제 좀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사 앞에서 뭐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체포가 됐어요? 네, 그 이재명 그 후보가 예. 방탄 유리막 3면이 방탄 유리막으로 된 그 유리막 안에서 유세하고 점점 경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중앙 당사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경찰이 이제 갑자기 보자라고 해서 가방을 열었는데 체포 당시에 10cm 길이의 칼과 가스 충전식 비비탄 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실에서 한 여성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덕수? 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요? 네 있다고. 있다고. 여튼 뭐 그 흉기가 그러니까 좀 약간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 이렇게 좀 경찰이 살펴봤더니 흉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꾸 뭐 이런 뭐 방탄유리까지 그러니까요. 뭐 설치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이제 총기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예, 있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보니까 가스총. 그러니까 가스총이라기는 조금 비비탄. 애매하고 하여튼 나가는 저 타는 이제 비비탄 플라스틱 예. 비비탄이고 대신 이제 가스 충전해서 아마 발사되는 그 압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 총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호를 좀 더 강화하는 중요한 뭐 계기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나 일부 막 SNS상에 보면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방탄유리 이렇게 한 거.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경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 조롱하듯이 비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가 않고 경찰도 공식적으로 경호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 정말 조그만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떡할 안 되죠, 안 거냐고. 이거 되죠. 정말 네. 큰일 나거든요, 나라가. 근데 경호는 강화하셔야죠. 이 방탄 유리에 대해서 또 저 김문수 후보가 조금 비판적인 약간의 조롱 섞인 뭐 이런 네. 이제 발언을 좀 했군요. 김문수 후보가 나는 여기 유리 없는 거 여러분은 아시죠? 유세 과정에서 김문수는 유리가 없습니다. 저는 경호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총 맞을 일이 있으면 저는 맞겠습니다. 안 돼. 라고 하면서 방탄 유리, 방탄 조끼, 방탄 입법으로 지은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유세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뭐 후보들의 안전은 뭐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되고 또 철저하게 또 지키긴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대선 기간 중에 이렇게 이슈가 될 일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김문수 후보 비판을 해야 돼요, 근데. 네. 이게 실존적인 위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월 2일 날 이재명 후보가 목에 칼을 맞을지 누가 알았어요. 뭐 실제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도 갑자기 트럼프 저격당했잖아요. 네. 누가 이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을 하는 거를 본인이 뭐 그런 거 경호를 뭐 약하게 하거나 뭐 경호가 다 붙었어요. 어쨌든 경호도 다 붙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는 뭐 존중을 하는데 상대방 후보에 대한 이거는 조롱이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방탄을 뭐 국회를 해가지고 이런 거 비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다. 네. 이거는 표에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보면서 특히 이제 자기 확실하게 김문수 찍을 사람 빼놓고 뭐 중도층에서 아직 보수 진영에서 마음 안 정한 사람이 이거 보고서 그럼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좀 막 던지지 마라 제발. 뭐 아무리 급해도. 네. 자, 이렇게 유세 과정에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김문수 후보는 근데 뭐 진짜 좀 딴 얘기긴 합니다만 야, 그래도 배가 하나도 없다고 깜짝 너무 놀랐어요. 감동하셨습니다. 철봉. 예. 철봉하면 이렇게 턱걸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배가 안 나올 수 있구나. 그런 가운데 여러분 지금 잠깐 집중하셔야 될 게 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또 뭐죠? 사진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예? 거봐, 내 말이 맞다니까.
백발백중입니다. 예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극장에서 또 졸았어요. 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든 거야. 항상 피곤한 것 같아요. 그냥 피곤하네. 왜냐면은 밤에 또 술을 드고 매일같이 술을 먹는 거야. 내가 아니 보기에는. 그래도 진짜 혹할 만큼 어.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고 정말 사실처럼 잘 묘사를 했으면은 네. 호기심 차원에서 막 보는데 내가 봐도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아니, 자는 게 아닐까요? 지 재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달린 것도 자는 사람인데 저게 재밌겠어 솔직히. 진정한 대인입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그 단체 대화방에서도 이거 좀 말려라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다고 아, 하네요. 그래요? 아, 왜 못 윤석열 좀 말렸냐고. 말려라. 네. 못 말려요.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게 결코 도움은 확실히 국민의힘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여튼 그 SNL 나가면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직접 나가면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 막 이렇게 흉내 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면은 빵 터질 것 같은데 진짜. 또 거기 또 신동엽 씨가 또 술 워낙 또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대작하면 진짜 재밌겠네요. 같이 이제 술자리 근데 하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 자, 여튼 속보 하나 또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유세 관련된 이야기 좀 더 가볼까요? 네, 이제 국민의힘 유세도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장에 등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유세를 다니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부산에서 개별 유세를 했는데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입은 점퍼에는 김문수라는 이름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이게 대선에 도움 돼요? 김문수 후보한테? 김문수라는 이름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게 맞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를 찍어주십시오가 아니고 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선대위나 김문수 후보 측이나 아니면은 한동훈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국민의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선거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선거하러 다니네? 무슨 선거? 대선 이후에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열릴 텐데 그거 미리 선거운동하러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 받을 수 있거든요. 본인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근데 본인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이거보다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랑 같이 한번 손 한번 흔들어주고 한번 좀 포옹도 하고 한번 찍어주라 그러고 네.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한번 도와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지. 네.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거는 네.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그 근데 뭐 이 예? 캠프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판단을 그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김문수란 이름을 연호하거나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본인이 나중에 당권을 잡는 데 있어서 안 좋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뭐 썸띵이 있는 겁니까? 첫 번째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으니까 네. 본인이 요구한 게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조건이 만들어졌다. 두 번째 내가 결선까지 올라간 후보인데 네. 이거를 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나중에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정치할 때 상당히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다. 아니 그렇게 승복한다고 해놓고 승복도 하지 않고 선거도 안 도와주고 이게 말이 돼? 이런 공격받으면 솔직히 할 말도 없거든요. 네네.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당원이면 도와야지. 그런데 본인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한 모습 네, 싫은 네. 거고. 네. 그리고 정말 내가 나갔으면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내키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는 안 있고 따로 다니면서 네. 이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데도 본인이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나 본인이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지역을 위주로 부산 먼저 가잖아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원주도 가고 본인을 지지하는 의원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자기 사람들을 챙기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부산에서는 그 한동훈 전 후보가 좀 인기가 좀 있어요. 본인이 부산을 네. 나의 근거지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전략적인 고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 구경도 그때 한 거고. 정치인이 큰일 하려면요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서는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를 확실하게 밀어준 지역 하나는 잡고 가야 된다. 네, 근데 TK는 아직은 아닌 근데 것 PK는 지난번 총선 때 내가 가가지고 의석 한 석만 빼놓고 다 싹쓸이 했어.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게 네. 이제 동선의 정치학을 봐야 돼요. 동선의 정치학. 동선의 정치학. 일단은 김문수 후보는 서울에 있었잖아요. 가장
가장 먼 데로 갔어요. 부산으로. 혹시나 마주칠까봐. 가장 겹칠까봐. 먼 데로 여기 본인이. 여기 김문수 후보랑 가장 먼데. 뭐 근처에라도 있으면 아. 어떻게 막 야 가서 좀 손도 잡아주십시오 뭐 이럴까봐 제일 먼 데로 간 거야.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강릉 이런 데 가면 이제 여수로 가겠군요. 그러면 이제 저기 전라도 가야죠 이제 이게 그런 식인데 이제 일단 북한까지 보세요. 지금 동선이 어떻게 됐냐면은 네. 부산 광안리 가고요, 네. 대구 서문시장 가고요, 청주 가고 원주 간다고 그러거든요. 예?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광안리가 이제 수영구예요. 예. 여기 장해찬 본인이 날렸어요. 아. 그리고 대구 서문시장은 도태우 후보 또 날렸어요. 아. 그리고 청주는 이제 여기 윤갑근 후보가 아. 있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이번에 윤석열 변호인도 하고 예, 그랬거든요. 예, 예. 원래 황교안 쪽인데 어쨌든 여기도 날려 경선이었지만 어쨌든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날린 사람들만 지금 그 자리로만 가가지고 지금 하고 기가 있어요. 막히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당 대표 때 공천을 제대로 했다 사실은. 네. 뭐 이런 것도 지금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동선이 그렇게 짜여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본인이 요구한 거 3가지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하고의 절연 자진 네. 탈당했지만 지금 이게 절연이 된 거냐? 탄핵 찬성에 대한 사과 이것도 안 됐고 네. 자유통일당 등 극우 세력과의 또 거리두기 이것도 지금 뭐 모르겠어요. 알아서 자유통일당이 구주화 후보 사퇴하면서 김문수를 지지한 것까지 뭐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명분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봐도. 그러니까 뭐 장성철 소장님은 손이라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저는 손 잡는 거 우리 도움 안 된다. 누구에게? 아니 한동훈한테. 한동훈에게. 네, 한동훈한테는 도움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정도 하면은 됐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당연한데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 당원이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대선 후보에게 도움되는 역할을 해야지. 아니 이재명 후보를 저격을 하면은 네. 그래도 뭐 저격을 하면 도움이 돼. 계속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 저격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재명 저격하니까 아이 이준석 찍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그건 어쩔 수 없는 없다. 거고. 대신 그래. 김문수를 도와달라는 얘기는 도저히 못한다. 못하네. 근데 이게 한동훈만 그러면은 사실은 한동훈한테 엄청 욕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심지어는 당에서 지금 의원들한테 유세 일정들 다 내라 강제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안 뛰어요 지금. 지금 안 움직이죠.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얼마 네. 전에 중앙일보 기사도 나왔는데 예? 의원들이 SNS에도 면피용으로 한두 개 올리고 한 의원이 10명 정도는 안 올렸고 예? 그리고 예전에 대구 출정식 갔는데 의원들 상당수가 나 개인 일정 있다고 빠지고 네. 그 저녁 먹자고 했는데 지금 한 명 왔어요 의원. 그래서 둘이서 앉아서 후보랑 이렇게 밥 먹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혼밥이에요. 거의 혼밥. 김문수 그래요? 후보가 그 정도로 이게 엉망진창. 그 중에서 상당수는 한덕수 밀었다가 이제 아 나는 네. 못하겠어라고 이제 빠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쌍권이 다 책임져야 돼. 제가 보기엔 진짜로. 제가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행보에 대해서 그쪽에 캠프에 계신 분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정치는 미안하게 만들어야 된다. 마음속에- 상대를 미안하게 만들어야 내가 이기는 거다. 그렇죠. 예. 원한을 갖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은 한동훈 후보를 싫어하거나 한동훈 후보에게 거부감 있거나 한동훈 후보를 반대했던 분들에게는 원한을 갖게 하는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미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는 정말 저 마음이 어떨까? 저 내키지 않을 텐데 그래도 당원이라고 전직 당대표라고 예. 당의 대선 승리가 뭐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열심히 뛰네. 약간 아유,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죠. 예. 그래서 미안한 감정을 들게 해야 다음번에 뭔가를 할 때 극렬하게 반발을 안 하거나 그래 우리가 이제는 빚을 좀 갚아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냥 몰라 나는 내 원칙은 어느 정도는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거고 네. 이 사진을 보면은요 박정아 의원이 있잖아요. 네. 박정아 의원은 강원도가 지역구란 말이에요. 네. 원주잖아요. 네. 부산까지 갔어요.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표를 얻어야 될 사람이 부산에 갔다고. 이거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당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빌미를 잡힐 일을 하는 거는 좋지가 않다라고 저는 이런 말씀드려요. 것조차 지금 컨트롤하거나 뭐라고 할 만한 당 지도부가 지금 거의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말을 상황이죠. 안 듣는 거죠. 이제 네. 원수죠. 이제 박정훈, 송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네가 물러나라 막 지금 네. 이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계는 당내에서 다른 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특사단까지 보내서 모셔오려고 했는데 결국 안 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안 간다고 했고 대선 끝나고 갈 거다. 선거운동 합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끝나고 간다. 네. 오래 있을 근데 모양은 그렇게 아니고. 중요한가요? 홍준표 전 시장에 합류하는 게 막 특사단까지 보내가지고 모셔올 정도로 그렇게 표에 영향이 아니, 있는지. 그러니까 저 홍준표 시장 조금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좀 적당히 좀 즐겨라. 이제. 적당히 좀 삐져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삐질만 했어요. 타당하고 이 뭐 쌍권 뭐 이렇게 한독수 옹립하고 막 김문수 몰아주고 막 이 과정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만 했어. 그래서 저도 어쨌든 막 그동안 너무 많이 까서 미안하다 막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얘기도 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장난질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파란색 넥타이 사진 올렸다가 갑자기 오니까 또 빨간색 넥타이 올렸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지금 지옥의 섬을 악마 뭐 무슨 섬? 악마의 섬을 탈출한 빠삐용처럼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거 올리고 이게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가볍다. 자기의 러브콜 오고 내가 너무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너무 신났다. 이제 좀 이거는 그만 좀 하시라고. 정계 은퇴 믿지도 않았지만은 정계 은퇴한다라고 했으면 조금 가만히 있다가 조금 하든지 이게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1절만 해라 진짜 1절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일 해피한 사람은 유상범, 김대식 이분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유상범, 진짜로. 김대식, 네. 홍준표 모시러 하와이 간 차사. 사람. 하와이 간 사람. 그러니까 지금 가서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일단 갔잖아. 일단 가가지고 지금 홍준표 수소문한다고 하루 보내고 밥 먹느라고 하루 보내고 설득한다고 또 하루 더 있고. 그러면 이제 대선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네가 가라 하와이 거의 이제 하와이에서 시간 다 보내고 지금 와봤자 지금 개판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하와이에 있는 게 이게 이제 훨씬 좋은 거야. 이게 네티즌 용어로 개꿀이다 이게 지금 하와이에 있는 게. 꿀 빤다. 근데 출장이 이런 출장이 제일 좋은 출장이잖아요. 가서 못 찾아도 괜찮고 찾으면 뭐 무조건 더 좋은 거고 시간은 이렇게 긴 원거리를 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이제 비행기표가 없다. 돌아오는 비행기표 없다. 하루 더 하와이 있을 수 뭐 있고. 비도 잘 올 수 있고. 우리가 홍 전 시장 더 설득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 그렇지. 끌 수도 있고. 이거 돈 누구 돈으로 갔는지가 제일 궁금한데. 뭘 누구 돈으로 가요? 선대위 선거 비용으로 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비즈니스, 최소 비즈니스석이면 이거 최소죠. 500만 원 이하 1인당 아니요, 제가 또 하와이 대선 끝나고 하와이 가려고 딱 표를 비용을 다 알아보셨어요? 해봤는데 비즈니스석은 한 2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250. 현재. 왕복에? 왕복이면 500, 왕복에 200. 왕복에 그래요? 200. 아닐걸요? 비쌀 것 그거는 약간 같은데. 여유를 두고 예약하셔서 그렇고 급하게 이렇게 가면 아니 내가 저기 그 땡처리 항공권 이런 거 뭔가 아니에요? 내일 모레 거 예약을 해보려고 했더니 네. 250만 어디 원. 도망가시게요? 250에? 왜 내일 모레 네. 예약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저 JTBC도 너무해요. 왜요? 하와이에 최윤경 기자님 보내가지고 취재하게 해야죠. 아니, 이런 대선의 중요한 변수 아니, 이거 취재 안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최 가서 기자님. 진짜 중대 변수인데 이걸 왜 이거 놓쳤을까 진짜 싶어요. 취재 안 저는. 해요. 가서 취재할 게 별로 없는 게 그 세세한 게 다 실시간으로 오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아니 장영환 여의도 바로 이제 이게 이번 생중계 물려가지고 아하. 정말 바로 그랬으면 동접자 폭발했을 텐데요. 글쎄 말이에요. 차라리 제가 그럼 가서 진행하는 게 낫겠죠. 너무 부러워요. 고맙습니다. 예. 자, 이런 홍준표 가운데 시장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네. 노골적이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권성동부터 빠져라. 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아니 계속 권성동 물러나라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별의별 꼼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후보 바꿔치기를 했던 권성동이 유세를 나가는 게 맞아?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 오늘이라도 사과하고 사퇴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당원들 혹은 뭐 지지자들의 반발 같은 게 굉장히 심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원내대표잖아요. 네. 의원들만 의원들만의 대표라. 네, 의원들의 지지만 받으면은 지금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원들은 지지해요? 의원들은 지지하니까 지금 당연히 의원들 사이에서 네. 권원내 대표 책임지고 사퇴해요라고 이런 얘기가 목소리 나와야 되는데 거의 안 조직적으로 나온다? 안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본인 임기가 12월 달 정도까지 되죠. 예. 12월 달까지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떡할 거예요? 이 정도 논란의 그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 그렇게 쿠데타 비슷한 일을 했는데도 의원들이 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이해관계의 대변자가 권성동이니까. 권성동이 무너지면은 네. 우리의 당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원내대표하면은 우리는 당내 기득권을 놓치게 되니까. 현재 그냥 기득권을 내세우는 갖고 거예요. 있는 의원들이 그럼요. 한 6, 70명의 기득권 갖고 있는 의원들은 권성동이 계속하기를 바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는 또 막 엄청나게 분출해서 사퇴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권성동 의원이 물러나지 않으면은 이 여기 개 뭐 소위 말해서
보수 제거는 난망하다 제가 보기에는. 상징처럼 내버렸고요. 실제 모든 꼼수를 다 권영세, 권성동, 특히 권성동이 했는데 이게 단식도 하고 알량한 후보 자리하면서 김문수 압박하다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정치적 이게 염치가 있느냐 사실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고려 때 무신 정권 같아요. 그냥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친윤 60, 70명이 누구를 수장을 머리를 누구로 가야돼 우리는 계속 가겠다 해먹겠다라는 건데 이게 당의 개혁의 상징이 이제 앞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거치가.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이슈. 네. 결국은 이 모든 사태 어쩌면 원인일 수 있는 큰 원인일 수 있는 김건희 씨에 관련된 뉴스가 또 새로 JTBC가 보도한 게 있더군요. 네, 어제 이 보도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 네. 이제 뭐 전직 고위 간부인 윤모 씨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각종 청탁을 위해 여러 가지를 건넸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이미 나온 뉴스고요. 네, 그 중에 이제 뭐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가 있었다. 그다음에 1,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샤넬 가방의 행방을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검찰이 이거 샤넬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네? 샤넬의 일련 번호가 있었는데 이거 누가 샀느냐? 이제 윤 씨의 처자가 샀다고 하고 윤 씨라고 하면 통일교 간부 네 예, 그 샀다고 본부장의 하고 네, 처제. 네 처제가 샀다고 하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전달이 어디로 됐냐? 김건희의 최측근인 유모 씨에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유경옥 씨에게. 김건희 씨의 비서. 네. 예. 근데 이 사람 되게 오래된 사람이 코바나 컨텐츠 때도 계속 같이 있었고 옆에 딱 붙어 있었고 예. 그 디올백 받았을 때도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고 아주 오래된 측근인데 네. 가방 여기 들고 있는 사진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유경옥 씨에게 전달된 것까지는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유경옥 씨가 샤넬 다시 가가지고 100만 원을 더 얹어서 가방을 한 차례 교환을 합니다. 그 1,000만 원짜리인데 뭐 1,100만 원짜리가 좀 된다. 다른 디자인으로 그죠? 네, 예. 좋아하는 걸로 바꿀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다시 200만 원을 얹어가지고 그거를 샤넬 가방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어? 또 바꿔요? 네. 왜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죠? 근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의 지시가 있었느냐 네. 아니면 김건희 씨가 너 해 이래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바꿨느냐 너 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예, 난 많아. 예, 알 수가 없다. 김건 진짜 내 취향 몰라? 지금 이거 갖고 왔어? 해서 바꿨는지 네. 아니면 너 해 그래서 이제 다른 걸 바꿨는지는 알 수는 없다. 근데 여튼 두 차례나 교환을 했고 옷돈 얹어서 다른 난 제품. 샤넬 많아. 에르메스 아니. 아니면 안 써. 그러니까 샤넬 정도는 네가 써.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은 건지인은 본인이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이상하네.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 유경옥 이 사람한테 바꿔놓은 것도 자기가 지시했고 그래서 바꿔온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건진이 뭐 영향력이 있는 건 이 정권에 있었던 건 알겠지만은 유 행정관한테 네. 자 이거를 자 저쪽에 통일부에서 주니까 이거 자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유 행정관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오세요라고 해서 건진의 지시를 받았을까? 아니면 김건희의 지시를 받았을까? 이거는 상식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누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건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이게 이제 디자인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게 시리얼 넘버가 있거든요. 1년 번호가. 네. 그러니까 이거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바꿔치기 한 거냐? 뭐 이런 뭐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종의 가방 세탁을 했다. 가방 세탁을 어. 했다. 아닌 것 아닐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별 얘기가 이제 다 나오는 거고 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거는 이쯤 되면 김건희는 이제 여기는 아직까지는 참고인이거든요. 이제 피해자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고요. 강제 구인을 해야 돼요. 이 정도면은 이게 나왔는데도 지금 이거를 안 한다?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100만 원을 더 내서 한 번 바꾸고 200만 원 내서 한 번 더 바꿨다는 건 두 번 바꿨다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 카드로 바꿨는지 아니면 현금을 더 주고 바꿨는지 요걸 보면 전 조금 이제 될 것 같은데 카드로 만약에 바꿨어요. 네. 근데 그 카드가 만약에 유경옥 씨의 카드인지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예를 들어 김건희 씨의 카드든 아니면 뭐 코바나 컨텐츠 법인 카드든 아니면 이 건진 법사의 카드든 누구 카드인지를 보면
약간 답 나오지 않겠느냐. 굉장히 예리하지 않았습니까? 카드로 샀냐 현금으로 그러니까 바꿨냐. 추가금을 낼 때 카드로 아마 카드로 했을 것 같아. 왜냐면 거기서 뭐 5만 원짜리 20장 세갖고 아니 관본권이 갔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를 일이죠. 관본권으로 네. 갔다. 특활비 썼을 수도 그리고 있고. 특활비 갔을 이걸로 가능성이 바꿔. 네. 그러니까 아, 건지는 이 300만 원도 내가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내가 다 지시한 거고 내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다 잃어버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현금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데 하여간 이거는 누가 봐도 김건희 예전에 이거 참. 줄 섰다고 최재형 목사가 얘기했잖아요. 네. 가방 들고 쫙 줄 서 있었다. 네. 그 줄 쓴 것까지는 또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현금이면 진짜 이건 세탁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요즘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당연히 현금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드는데. 그래요? 우리랑 부의 차이가 그래요? 다르지.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안 또 왜 되는군요. 그래 또 많이 저는 뭐 쓰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여튼 그럼 관본권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진 마시고요.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까. 확인되진 않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통일교에서 보낸 것 중에 천수삼 농축차. 오. 근데 요거는 천수삼 농축차. 네, 이게 통일교의 이제 계열 업체가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김건희 씨가 잘 받았다고 문자를 했다라고 네. 이제 윤 씨와 건진법사 사이에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씨가 김건희 여사가 물건 잘 받았다더라라고 건진법사에게 이제 그 문자를 보냈다. 네, 천수삼 농축차. 네. 이런 차가 있는 것도 난 처음 알았네. 굉장히 상품 홍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보통 이제 홍삼 정도 먹잖아요. 네. 근데 천수삼 농축차. 굉장히 고가인 모양인데 네. 이거 잘 받았다는 문자가 이 건진법사와 윤모 씨 사이에서 이제 오고 갔다. 네. 요 정도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하던 사람이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한 뒤에 무혐의 처분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까지 됐었는데 어쨌든 탄핵은 기각이 됐고 업무에 복귀한 지 2달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왜 사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표를 내서 그만둔 거예요? 왜겠습니까? 빨리 얘기해요. 네. 겁나잖아요. 뭐가 겁나죠? 예? 정권이 바뀔 거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그럼 현직 검사로 있으면은 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징계 수도 같은 거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네. 네. 험한 일을 많이 당할 것 같다.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백현동 사건도 수사했었고 네. 전주지검장으로 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사건도 네. 이창수 지검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예. 그 정권 관련 수사를 많이 했다고요. 가만히 안 두겠죠. 그러니까 추측입니다.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맞는데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거예요. 예.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김건희 이게 핵심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수사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지금 고검에서 재기 수사가 나왔잖아요. 네. 재수사를 근데 일반적으로 재수사를 하면은 이거를 중앙지검에 돌려보내요. 일반적으로 고검에서 직접 안 합니다. 수사 기능이 크지가 않으니까. 네. 근데 이거를 직접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앙지검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네. 이제 이 친윤 검사들하고는 결별하겠다라는 건데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 이제 검찰총장이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전에 이제 저기 이 검찰총장이 예. 이제 그 제대로 보고도 못 받았고 네.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이 예. 그러니까 이원석은 그때 어쨌든 포트라인에는 세워야 된다. 네. 송정호 이제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창수가 사실상 검찰총장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럼 이 절차에 대해서 징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징계에 들어가는 순간 일단 옷을 못 벗어요. 사표도 내도 안 되죠? 사표를 내도 이게 다 해야 돼요. 수리가 안 되고. 네, 수리가 안 되고 그리고 네. 만에 하나 해임이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 개업을 3년 동안 못 합니다. 그리고 뭐 예. 야, 그러면 경제적 타격이 크겠네. 뭐 이래저래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여러모로 네. 이제 뭐 이제 눈에 불보도 뻔하니까 본인한테는 이제 불이익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정의 구현이지만은 네. 불이익이 뻔하니까 빨리 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난파선 탈출하는 거다 이런 이제 친윤들 검사들 정치 검사들 이제 이런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정권에서는 이거 다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 솔직히 박성재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있고. 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받아주겠지 이주호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문제가 있어요. 예. 이렇게 나가면 원래는 그러면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친다면 근데
정권 바뀌기 전에 2주 남겨놓고 후딱 사직서 내고 나가요. 그러면 변호사 활동하거나 뭐 퇴직금 받거나 연금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뭐 사직서 수리가 되면. 뭐 그렇죠. 일단은 뭐 근데 다른 건으로 뭐 고소고발이 들어갈 수도 뭐 있고 잘 형사-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예. 아, 이건 당연히 나 같아도 그만 안 두겠네. 예. 그만둔다고요? 여튼 아니 만약 이런 상황이면 튀어야지. 돼야죠. 예. 근데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뭐 안 받아줄 리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자, 여튼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비겁하고. 사표를 냈고 아마 받아들여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거고요. 또 있습니까? 네, 그 이제 군사법원 재판이 어제 열렸어요. 네. 그런데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증언하지 않았었는데 어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계엄 당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4명이 1명씩 업고 나오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디어 이진우의 입에서 듣게 됐습니다. 아, 수도방위 사령관 전 네. 수도방위 사령관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군요. 네, 이게 이제 증언을 군사법원에서. 했다. 네. 네. 그런데 의원이라는 말은 내가 듣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니, 문 부수고 들어가서 누굴 업고 나와? 들어간 요원들. 그땐 그랬잖아요. 요원들. 네. 네, 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요원들 아니, 끌어내는. 그럼 뭐문 부수고 장성철을 들이 뭐. 아 왜 비유를 꼭 그런 거는 저를 해요. 이걸가 우리나라에 정영진 앵커 하세요 비유를. 그러니까 정영진이나 장성철을 끌어내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원래 한국어는 생략 주어도 생략되고 이거저거 생략되지만은 딱 보면은 뭐 이거를 의원 요원 이런 말장난을 할 그것도 아니고 네. 이거니까 중요한 거는 다 돌아섰다. 이제 각자 도생이 예전부터 시작됐지만은 그나마 버티던 사람들도 본인의 형 이거는 이제 책임은 이제 내란 네. 우두머리한테다 내란 수기한테다 이제 지워야 되는 그래야지 본인의 형량이 가벼워지니까 이 사람 이진우 말고도 다 앞으로 이제 줄줄이 나올 거다. 네. 그래서 오늘 저렇게 영화 보러 간 게 패착이라니까요. 자신들은 지금 감옥에서 지금 구치소에서 있고 있는데 아니 우리한테 그걸 지시했던 사람이 지금 영화 보러 다니고 열받아서 더 진술을 할 수도 있겠군요. 경호원들 지금 다 경호 받으면서 어. 차도 교통 통제해가지고 영화 보러 네네. 다니는데 우리 이제 수갑 차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 더 적극적인 증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만약에 그 형사 재판이 이제 쭉 진행이 돼도 이게 뭐 한두 해에 끝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한 2년 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2년. 네. 아, 그러니까 적어도 2년 동안은 영화 보러 다니고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1심을 원래 아. 그 자기 인사 전에 2월 전에 끝내겠다는 게 지기현 그 재판장의 예. 원래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엔 나오지 근데 않을까. 법정 구속 안 하면은 그냥 계속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아 그거는 그렇죠. 이제 6개월 만약 구속이 됐었다고 하면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 있었을 그러니까 텐데. 제가 얘기한 건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나오기까지 한 2년 정도 걸릴 네. 거다. 아 확정 판결까지. 그래서 1심에서 근데 실형이 만약에 무기징역이나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건 법정 구속을 안 할 도리는 그렇죠. 그치. 없죠. 근데 1심에서 그것도 무기징역 판결 아니잖아요. 나오면 네. 그러니까 1심은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전체적인 거로 봤을 때 뭐 네. 지규현이 계속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2월 달에 이제 인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될 가능성 매년 법원 2월 달에 인사는 법원 인사가 이번이잖아요.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작 올해 기간을 안에 봤을 때 나와야지. 1년. 근데 이제 지규현이 바뀌면은 네. 1년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게.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그 네, 네. JTBC 단독으로 하나 또 나온 게 있던데요. 네, 그 계엄 당일에 계엄 실패 후에 2차 계엄을 검토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왜 계엄 해제 선언을 안 하지라는 게 되게 우리의 의심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 벙커를 방문했었다. 그런 얘기 있었죠. 네, JTBC가 이 당시에 지하 통제실의 CCTV 장면을 입수를 했습니다. 예.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은 뒤 15분 후에 지하 벙커에 들어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네. 아, 요게 이제 대단하네요, JTBC. 네, 어떻게 확보해요, 이거? 진짜. 정말 대단하죠. 네. 어떻게 확보했어요, 근데? 아니 최선을 다합니다 항상. 아 그리고 진짜 그 당시에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던 그 상황을 보여주는 문건도 있는데 예. 합참 계엄 상황실에 있던 핵심 관계자가 국회의원 정족수라고 적힌 문건을 어. 봤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제하려면 정족수가 몇 명이냐를 아마 생각해봤던 것이 아니냐. 아, 합참 계엄 상황실에서 국회의원 정족수라고 적힌 문건을 봤다고요? 봤다. 네, 이게 이제 합참 계엄 상황실에 있던 관계자의 핵심 관계자가? 증언입니다. 아, 이제 그래요. 증언들이 다 나올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대선 끝나면은 더 네. 적극적인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 어쨌든 맛배기. 살아있는 권력인 것처럼 느껴서 더 못한 게 있었다면 네. 이제는 더 많이 나올 네. 것이다. 이제 용기를 내겠죠. 네. 자 그럼 두 분께서도 용기를 내서 네. 한번 요 광어회를 드셔보시고 네. 증언을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증언하겠습니다. 예. 대광어 자연산 네. 괴물 광어회.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 광어가 사실은 진짜 고급 회 아니겠습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양식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좀 편히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 그냥 뜯어서 드시면 돼요. 예, 젓가락으로 쭉 뜯어갖고 예, 바로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조금 어설프세요, 장성조 선수. 죄송합니다. 예, 먹을 눈이 걸 좀 보면은 어두워지셔갖고, 네. 네. 먹을 걸 보면은 막 환장해가지고. 아유 회는 한 번에 네 개씩 저렇게 집어가는 거죠. 당연하죠. 푹푹. 네. 아유 우리 최인경 씨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저는 네. 회를 먹을 때 예. 두툼하게 먹는 걸 어, 좋아해요. 맞아요, 그 맞아요. 씹는 맛이죠. 아, 역시. 네. 근데 이게 빨리 제법 지느러미 분야를 확보해야 됩니다. 광어회가 네. 좀 얇게 떠는 데도 있는데 아 그건 좀. 오, 맛있네. 맛있죠. 저번 거보다 더 맛있는데.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숙성이 잘 됐나 보다. 네. 숙성이 잘 됐어. 날짜에 따라서. 예, 지금이 딱 제철입니다. 100% 자연산 광어에 300g에 23,900원. 뭐 따는 소리가 들렸죠? 바로 김준희 평론가님의 맥주 따는 소리고요. 맥주형 음료입니다. 알코올 제로. 300g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렇다면 500g짜리 필렛으로 이렇게 주문하셔도 됩니다. 그냥 통으로 갑니다. 집에서 그냥 본인이 크게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께 3cm짜리로 그냥 스테이크처럼 쓸어 드셔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더운 날 이거 오다가 혹시 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요? 아이스팩을 빵빵하게 위아래로 넣어서 직접 여러분께 댁까지 배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고요. 오전 10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바로 당일 작업해서 바로 배송을 무료로 또 해드린다는 겁니다. 일단 맛에 대한 평가를 정말 객관적으로 뭐 맛없는데 맛있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저희도. 지금 3주째잖아요. 네. 솔직히 이번 주가 제일 맛있나요 첫 번째, 혹시? 두 번째는 네. 약간 좀 숙성이 덜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조금 푸석푸석한 면도 있었는데 음흠. 오늘 완벽합니다. 쫄깃쫄깃. 오, 네, 광어의 식감도 참맛. 좋고. 광어가 왜 광어인지 아세요? 이거 먹고 너무 맛있어서 미쳐버린다는 겁니다. 아. 미칠 광자를 써서 광어입니다. 넓을 아, 그래요? 광자가 아니고 넓은 광자 같은데? 네, 미쳐버립니다 아주 그냥. 네. 자 이렇게 깻잎에 싸드시, 네, 깻잎에 싸드시고 초장에 찍어 드시고. 진짜 맛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네. 광어가 살짝 숙성이 되면은 네. 이게 감칠맛이 많이 나거든요. 네. 하면서 너무 많이 숙성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렇죠. 적절하게 지금 맞습니다. 숙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쫀득쫀득함이 올라오면서 감칠맛이 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나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네, 제육 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네, 광어 먹고 힘내셔가지고 힘내시고. 다음 주에 더 열심히 그렇죠. 저에 대한 비판을 가열차게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꼭 찹쌀떡 드시는 것 같다는 분들 계시다고. 얼마나 쫀득쫀득하면. 맛있네. 네, 광어가 아니라 드셔보세요. 찹쌀떡 같다. 저도 먹어볼까요? 네. 기회가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너무 많이 집지 말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유 이렇게 맛있는 광어회를 서울에서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하네요. 저 진짜 요새 장르만에서 파는 걸 하루에 하나씩 먹고 있거든요. 반찬 걱정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씩 먹고. 네. 어제 우리 판 순대 먹고. 어제 네, 순대도 그전에 맛있었습니다. 치즈가스 먹고 집에서 시켜놓고 하나씩. 네. 자 이거 어디서 검색해서 어떻게 사시면 되느냐? 네이버에서 우리카세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를 참조하시면 하나만 더 먹고 갈게요. 맛있는 회를 집에서 바로 시원하게 받아서 드실 수 있고요. 좀 여러 사람 네. 모여서 좀 나눠 드시고 싶다. 이렇게 필렛, 이런 필렛 형태로 주문하셔서 넉넉하게 드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500g, 요게 33,900원이니까 어디 횟집에서 드시는 것보다 그 회 보통 뭐 1kg 해봐야 그거 머리 대가리 자르고 뭐 이렇게 껍질 벗기고 하면 반밖에 안 나옵니다. 반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싹 다 손질한 필렛으로 드시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얼마라고요? 300g짜리 광어회로 이렇게 썰어드리는 거 23,900원. 그다음에 500g짜리 필렛은 33,900원. 네, 싸다. 쌉니다. 네. 진짜로. 자 이렇게 자연산 광어 맛있게 댁에서 드시기 바라면서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 대변인 신동욱 대변인과 함께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민의힘 사정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민의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양쪽에서 다 응원해 주시는구나.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